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 제18장의 3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짝지은 반응, 크로스 커플링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개요 부분, 짝지은 반응이 뭔지,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거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간드들의 동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중심 금속 원자의 전자수 계산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 반응. 팔라듐 염가 촉매와 염기 존재 하에서 팔라듐 염가의 촉매가 필요해요. 저 팔라듐 염가라고 하는 거는 어나이온 리간드가 붙어 있지 않은 거야. 뉴트럴한 리간드가 붙어 있는 상태. 그거는 이제 팔라듐 염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팔라듐 염가 촉매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자, 팔라듐 염가 촉매와 이제 염기라고 하는 거, 염기, 베이스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베이스, 염기 존재하에서, RX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R이 일반적인 알킬기는 아니에요. 알킬기는 아니고, 바이닐 아릴이죠. 바이닐 아릴. 그리고 이제 X는,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오틸플레이트,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와 오틸플레이트가 반응성이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브로마이드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고, 클로라이드는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제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저 시약이 아무래도 안정도는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반응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 팔라듐의 이제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반응성이 큰 것들, 아이오다이드나 오트리플레이트 이걸로 이용하는 게 반응의 수율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반응의 특징에 있어서는 좀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두 개의 유기할로제나물과 알켄 화합물, 알켄이에요. 그냥 알켄 화합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차 짝지은 반응, 크로스 커플링 반응을 우리가 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야. 그래서 바이닐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랑 여기 이제 X는 보통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걸 많이 써요. 알켄과 반응하는 겁니다. 알켄과. 이게 팔라듐, 얘는 사실 이가촉매거든. 팔라듐 이가촉매예요. 팔라듐 이가촉매인데 얘는 리간드가 이제 치환이 되면서 팔라듐 염가가 돼요. 그러니까 팔라듐 염가가 필요해. 근데 그 치약을 팔라듐 염가 치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팔라듐 이가라고 되어 있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나이온 리간드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량을 가지니까 얘가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팔라듐 2라고 쓰. 얘는 팔라듐 이가야. 이게 얘는 오소톨릴이거든. 얘는 포스펜 리간드예요. 여기 포스펜이잖아. 포스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치환이 된다거나 해서 이제 팔라듐 염가 상태로 변화가 되죠. 그 상태에서 반응이 참여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썼죠? 트라이트라민이라고 하는 염기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에 한쪽 편 탄소 원자에 뭐가 결합되는 거야? R'기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탄소 결합. 요게 뭐다? 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핵 반응. 이 핵반응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이제 전위금속을 이용하는 크로스 커플링 반응들은 대부분 화학 선택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학 선택성이. 그래서 다른 여러 개의 작용기가 존재하는 그 조건에서도 이것들과는 반응하지 않고요. 알켄과만 반응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입체적인 선택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커플링 반응이 굉장히 유용성이 큰 거죠. 자, 말단 알켄과의 짝지은 반응에서 연력학교도 안정한 E폼의 이성질체가 주로 생성이 된다. 여기에서 여기가 결합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치안기가 붙어 있었다라고 보면은 주로 어떤 형태? E폼.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E폼의 이성질체가 주로 생성이 된다. 자, 그게 이제 입체 선택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고요. 자, 반응을 보시면 여기 아릴 브로마이드. 여기 탄소가 결합에 형성하는 탄소죠. 뭐와 반응하겠어요? 여기 탄소와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탄소 원자와 어디? 여기가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이닐 아이오다이드 타입이니까 여기 탄소 원자와 어디가? 여기가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쪽 결합들이 형성을 해서 새로운 탄소 결합을 만드는지 일단 화합물의 구조는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찾으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세부적인 것들 반응 조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촉매야, 촉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핵 크로스 커플링 반응을 한다. 그러면
팔라듐 촉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리간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연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에 또 그것만 있나? 반응 6매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크로스 커플링 반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응 조건들을 굉장히 다양한 걸로 변화를 시켜서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수율로 얻어질 수 있는 반응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거 종류에 따라서 그러한 선택성이나 반응 수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반응이거든,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앞쪽에서 봤었던 그런 일반적인 유기화학 반응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전위금속 같은 걸 이용하는 반응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미세한 반응 조건의 차이, 미세하다고 볼 수도 없지. 뭐 아예 시약 같은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이제 반응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반응 수율이나 선택성이나 반응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반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반응 조건들을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 점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팔라듐 촉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팔라듐은 d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전위금속이고요. 자, 여분의 전자를 반응 기질이나 르간드에 제공할 수도 있고, 르간드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산화수와 베이스수가 다른 다양한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복합체가 만들어질 때 르간드가 중심 금속인 팔라듐의 전자쌍만 제공하는 경우, 이 르간드는 뭐야? 뉴트럴 리간드고요. 뉴트럴 리간드. 그러면 팔라듐의 산화 상태가 제로이고요. 그래서 팔라듐 0, PD 0 뭐 이렇게 씁니다. 팔라듐 0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팔라듐 0가의 촉매라는 얘기지. 산화가 되어 있지. 산화 상태가 이제 0인. 자, 복합체 상태에서 팔라듐 0가는 뭐 차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10 금속으로 취급합니다. 팔라듐이 D10이다. 오케이? 팔라듐은 D10 금속이다. d 오비탈이 10개가 존재하는 거죠. d 오비탈에 전자가 10개가 존재한다.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촉매라고 나오는 게 요거예요. 기본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테트라키스, 트라이페닐 포스펜 팔라듐인데, 자, 우리가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런 용어들을 쓰죠. 다이, 뭐 우리가 두 개를 의미할 때 다이, 그 다음에 트라이, 그 다음 테트라. 이러한 접두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트라이, 3개, 뭐가? 페니기가 포스핀에 3개가 결합되어 있어. 트라이라고 하는 거 썼어. 트라이라고 하는 거 썼어. 그러면 이 몇 개를 의미하는 접두사들이 레벨이 조금 달라요. 보통 첫 번째, 여기가 first라고 보시면 돼. 가장 첫 번째 그 접두사를 쓸 때는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뭐 펜타까지 써볼까요? 이런 접두사를 써요. 여기서 지금 트라이 썼잖아. 그러면 요게 이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하는 게 팔라듐이라고 하는 중심 금속 원자에 몇 개가 결합되어 있어? 4개가 결합되어 있네? 4개가. 그러면 테트라라고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못 써요. 여기 첫 번째 레벨에서 썼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접두사를 쓰려면 세컨드 레벨로 가야 돼.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이를 뭐라고 쓰느냐? 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스. 세 개는 트리스. 테트라는 테트라키스.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 요거까지는 안 써요, 잘. 요거가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비스, 트리스, 테트라키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트라이페닐 포스핀이고, 여기 있죠? 트라이페닐 포스핀. 그게 몇 개가 결합돼 있어? 4개인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테트라키스, 트라이페닐 포스핀, 팔라듐. 팔라듐 0가인데 그 팔라듐에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4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라키스라고 쓴다. 아시겠죠? 이거. 뭐 기본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 나올 가능성은 사실 드물긴 한데 전위금속 공부할 때는 나옵니다. 자, 팔라듐을 촉매로 하는 크로스 커플링 반응에서 많이 사용되는 촉매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사용은 됩니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노란색, 샛 노란색에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응성이 좀 크고, 보시면 트라이페닐 포스핀기가 4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이거 입체적으로 겁나게 불쾌하거든. 빡빡해요. 그러니까 좀 불안정해요. 자, 반응성은 좋은데. 자,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중심금속인 팔라듐의 산화 상태가 0이고, D10의 원자과 전자를 가진 팔라듐 복합체로서 트라이페닐 포스핀으로부터 각각 2개씩의 전자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d 오비탈의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 그죠? 원자과 전자 개수 중에 d 오비탈의 개수를 따져볼 때,
D10 금속이니까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10개 일단 전자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 뭐가 더해지는 거야?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하는 뉴트럴한 리간드고 전자를 몇 개 주죠? 2개를 줘. 2개의 일렉트론을 제공해줘. 2개의 일렉트론. 누구한테? 중심 금속인 팔라듐한테. 그게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더하면 뭐가 되죠?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중심 금속이 되죠. 뭐가? 팔라듐이. 근데 d-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원자는 18개의 전자가 찼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그거를 18 일렉트론 룰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개씩의 전자를 받아서 팔라듐 금속 주변에 총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라듐, 그러니까 전이금속의 옥텟규칙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탄소 원자가 결합을 4개 가지고 있으면 그 결합으로부터 탄소가 모든 전자가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총 8개의 전자를 가지는 거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여기는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하는 것부터 결합을 통해서 전자가 제공이 2개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d-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이금속을 포함한 화합물에서 중심 원자가 총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안정하다. 이게 18 일렉트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주기 원자들의 옥텟규칙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유기음은 굉장히 잘 녹고요. 팔라듐 금속 주변의 높은 전자 밀도 때문에 친핵성이 커서 친전자체 성격이 계질. 친전자체 어쨌든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친전자성 성격이 큰 거야. 이 반응 계질과 반응해서 첨가 생성물을 잘 만들 수 있는 금속 촉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트라이페닐 포스핀기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릴, 알킬 이런 포스핀들 이런 것들을 치환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 금속은 팔라듐이고 여기 트라이페닐 포스핀기가 2개고 클로라이드가 2개 결합되어 있지. 그럼 얘는 팔라듐 이가 촉매예요. 왜? 클로라이드가 어나이온 리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팔라듐 이가 촉매. 얘는 PDDBA라고 되어 있는데 DBA는 다이벤질리덴 아세톤의 줄임말이에요. 다이벤질리덴 아세톤. 이렇게 PDDBA2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토나이트레 그리고 클로라이드. 얘도 중성일 거야. 중성일 거고 얘가 음이온성이니까 얘도 팔라듐 이가가 되겠죠. 얘는 팔라듐 연가입니다. 얘는 팔라듐 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팔라듐 형태들의 화합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리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핵 반응의 메커니즘을 볼 건데 핵 반응은 지금 팔라듐 복합체가 촉매로 사용되는 이제 촉매 반응이고요. 앞쪽의 반응은 바일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 그게 알켄과 반응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반응 기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총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각 단계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산화성 첨가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oxidative addi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가 되면서 첨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산화가 되는 주체는 뭐냐면 금속이에요. 전이 금속을 이용한 반응이고 크로스 커플링 반응인데 요거의 주체는 금속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질이 촉매와 배이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중심 금속이 산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간드를 예를 들어서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보면은 요거 4개가 붙어 있는 이제 테트라키스 트라이페닐 포스핀 촉매에 여기 리간 이게 기질이잖아요. 기질이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팔라듐이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질이 붙게 되면은 전자 개수도 줄어들고요. 전자 개수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산화환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심 금속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부터 이 복합체 A까지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테트라키스 트라이페닐 포스핀 팔라듐 촉매에서 두 분자의 포스핀 리간드가 해리가 되어 14개의 전자기를 가진 팔라듐 촉매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 리간드가 총 2개. 요거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서 리간드가 한 번, 2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각각의 리간드가 2개씩의 전자를 중심 금속 쪽에 제공을 했잖아요. 몇 개가 빠지는 거죠?
2개의 리간드가 빠지니까 총 4개의 리간드 전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18개의 전자가 차 있어야 안정한데 14개밖에 없네? 그럼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전자체로서 보면은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친액체로서 쓰이는 게 뭐냐면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전자계를 가진 팔라듐 염가촉면은 RX와 반응해 팔라듐과 2개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16개의 전자를 가진 팔라듐 이가 화합물인 복합체 A를 형성을 합니다. 복합체 A는 18개의 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전자체로서의 반응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RX가 팔라듐과 새로운 시그마 결합들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붙은 게 뭐냐면 알킬기죠. 알킬기는 아니겠죠. 아릴기가 되겠죠. 대부분 아릴기와 이제 할로젠인데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할로젠과 알킬기 혹은 아릴기. 알킬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아릴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할로젠과 아릴기는 에타1이고 다 중심 금속 쪽으로 2개의 전자를 제공하는데 어나이오닉이에요. 그 말은 중심 금속인 팔라듐은 플러스 2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라듐 이가가 되는 거고요. 팔라듐 이가가 되는 거고, 자, 팔라듐이 원래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총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리간드들은 각각 2개씩의 전자를 제공하죠. 리간드 몇 개? 4개. 8개의 전자를 가지니까 이 상태에서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복합체 A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팔라듐이 0가였던 게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잖아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성 첨가 반응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 형태고요. 자, sp2 탄소에 할로젠기가 붙어있는 화합물 바이닐 아릴 할라이드가 반응성이 좋고요. X의 경우에는 아이오다이드에서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순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감소합니다. OTF는 이제 브로마이드와 많이 유사한 정도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2단계는 이제 탄소 팔라듐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카보 팔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친전자성 팔라듐 이가 복합체 A가 전자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반응 기질인 알켄의 파이 전자. 기질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유기할로젠화물과 알켄. 유기할로젠화물은 앞쪽 단계에서 산화성 첨가 반응을 통해서 팔라듐에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반응 기질인 알켄. 요게 이제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알켄의 파이 전자가 배이한 후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 및 탄소-팔라듐 결합을 생성한다. 인서션, 삽입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복합체 A가 되어 있고 여기서 리간드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한쪽 편에 이 알켄 화합물이 배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런 중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리간드가 다시 하나 붙게 되면서 이 형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리간드 2개에 이쪽 편이 알킬 타입이고 여기는 할로젠이기 때문에 여기도 팔라듐 이가가 되는 거고요. 전자 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제 2개씩 제공하니까 8개 제공이 되고 팔라듐이 D10 금속이니까 10개에서 이가기 때문에 2개 빠지기 때문에 8개, 총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인서션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탄소 팔라듐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신 베타 하이드라이드 제거 반응인데 베타 위치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는 과정이고요. 반응 형태적으로 입체적으로는 신 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생성된 팔라듐 카본 복합체의 결합 회전을 통한 안정한 이 형태체로의 전환 후 이게 안정한 이 형태체가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신 베타 하이드라이드 제거 반응이라 합니다. 여기가 알파 탄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베타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이쪽에 팔라듐, 요게 신 타입으로 안티 형태에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신 타입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하고 이쪽에 이중결합 만들고 떨어지고 이러한 형태의 커플링된
커플링 된 거죠. 결합을 형성한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먼저 팔라듐 촉매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신 베타 하이드라이드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환원성 제거 반응인데 1단계가 뭐였죠? 산화성 첨가 반응이었어요. 그거의 반대 반응이에요. 환원성 제거 반응. 염기에 의한 환원성 제거 반응이 일어나 촉매인 팔라듐 촉매가 재생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중심금속 원자인 팔라듐은 팔라듐 이가에서 영가로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셈이잖아요. 전자가 부족했는데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제로가 된 셈이기 때문에 환원 과정이 됩니다. 중심금속이 환원이 되고요. 중심금속에서 나머지 이제 염기에 의해서 나머지 기타 리간드 두 개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환원성 제거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염기에 의해서 요것과 요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요게 떨어져 나오면서 얘는 염을 형성하고 팔라듐이 이 두 개가 음이온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였는데 리간드 두 개만 붙어 있으니까 영가가 되죠. 그리고 14개의 일렉트론. 요거는 지금 촉매가 이제 재생된 상태, 다시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촉매 사이클을 돌려서 다시 이제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팔라듐 이가 촉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팔라듐 영가 촉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이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유기 할로젠 화물이 이제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생성물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복합체 A가 생성이 되는 거죠. 16개 전자의 팔라듐 이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리간드가 하나가 해리가 되면서 한쪽 편에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인서션 카보팔라데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결합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이탈되는 개들이 서로 같은 쪽에 배치가 되죠. C타입으로 배치가 되고 이쪽 편 결합들이 끊어지고 이쪽 편으로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R과 여기에 말단이 연결이 되는 거죠. 생성물이 얻어지고 이쪽 편에 이쪽 편 팔라듐 쪽에 리간드 두 개 HX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것들이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면서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환원성 제거 반응을 통해서 다시 촉매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은 여기와 여기에서 들어가고 생성물은 여기로 빠져나온다. 촉매는 처음에 반응에 참여했던 형태로 다시 사이클을 돌면은 다시 재생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들을 팔라듐 다이아스테이트 그 다음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트라이 얘가 오소예요. 오소 톨릴이 이제 톨루엔 구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오소 톨릴 포스핀이라고 부르고요. 트라이틸 아민 조건에서 반응시켰을 때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팔라듐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중심 금속에 팔라듐이 존재하는 거고요. 양쪽 편으로 아스테이트기 5, 6에 존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음이온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라듐은 이가 형태가 되겠죠. 이제 팔라듐 아스테이트, 다이아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금속의 구조이고, 요게 트라이오스 톨루 포스핀이에요. 포스핀이 중심에 존재하고 톨루엔인데 그 메탈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소 위치에 존재하죠. 그래서 트라이 오소 톨루 포스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중심 금속, 이제 촉매로 쓰이게 되는 금속이고, 얘가 르간드죠. 전형적인 르간드고요. 염기가 존재하는. 자, 이런 조건에서 이제 각 화합물들을 반응시켰을 때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핵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쪽에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쪽 탄소 원자들이 연결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릴 할라이드에서는 여기 탄소 원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커플링이 일어날 때. 자, 그리고 카운터파트로 쓰이는 알케노 합물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쪽 편 탄소와 여기 탄소가 새로운 탄소 결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 커플링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구조는 벤젠골이고 여기 탄소가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중결합이 되고 단일결합. 자, 여기서 어떤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요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B번도 어느 쪽이 연결되는지를 보시면 여기 바이닐 할라이드니까 여기 탄소 원자와 알케닌이니까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구조는 여기에 이쪽이 이중결합 그리고 결합이 요게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탄소가 여기 탄소예요. 여기. 여기에 이중결합의 단일결합.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0번에 보시면 여기도 바이닐 할라이드니까 여기 탄소 원자와 이중결합이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면 오른쪽 편의 구조부터 그려보면 이중결합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결합이 요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중결합의 C. 자, 이런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자, D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유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탄소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카본 1기에 OCH3 형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3번. 핵반응을 이용해 다음 화합물들을 합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반응물의 구조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편에 이제 이중결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편 결합 중에 새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결합이. 자, 그러면 요거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쪽 편이 할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게 낫겠죠? 이쪽 편이 이제 전형적인 알켄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웹틀기. 뭐, 이쪽에 아이오다이드 같은 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자, B번은 지금 대칭이잖아요. 앞쪽에서 한번 나왔던 구조 같은데,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 이쪽에 이제 뭐 브로마이드나 아이오드 같은 아릴 아이오다이드 공통 화합물과 알켄 화합물, 그렇죠?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반응시켜 주시면 됩니다.